혹시 요즘 들어 방금 전까지 하려던 말이 갑자기 생각 안 나거나 물건을 들고 서 있다가 내가 이걸 왜 들었지? 하고 멍해진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깜빡하는 게 가끔이었는데 요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건 단순한 건망증일까요? 아니면 뇌가 보내는 나 좀 돌봐달라는 신호일까요? 신기하게도 뇌 나이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60대에도 40대 못지않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특별한 뇌 사용 습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뇌세포가 점점 줄어드는 속도를 늦추고 이미 약해진 신경 연결까지 다시 강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 대신 우리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만 쏙쏙 뽑아드리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단 몇 가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뇌가 깜짝 놀랄 만큼 활발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후반부에서는 아마 대부분 처음 들어보실 뇌 나이 회춘 루틴까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나이에 뇌가 젊어진다니 설마 하고 반신반의하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분명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지금 이 순간부터 뇌를 위해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질 거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뇌는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변화를 겪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 당연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지 라는 생각이죠. 사실 뇌 노화의 첫 번째 신호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생활 습관이 이 신호를 앞당기고 반대로 좋은 습관이 있으면 이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신호가 바로 기억의 빈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 이름이 생각 안 난다든지 물건을 찾으러 갔다가 이유를 까먹는 경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현상이 단순한 깜빡임인지 아니면 뇌세포 연결이 약해져서 생기는 초기 경고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뇌 속의 정보 고속도로에 신호등이 너무 자주 빨간불로 바뀌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초록불로 시원하게 달리던 정보가 이제는 중간중간 멈추고 돌아가고 길을 잃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면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오래된 기억을 꺼내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뇌는 근육처럼 사용하면 강화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풀면 뇌세포 사이에 새로운 연결다리를 계속 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길을 만들고 예전 길을 보수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58세였던 한 환자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1년 전만 해도 대화 중에 단어가 막혀서 그거 있잖아요 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뇌 회춘 습관을 6개월만 실천하자 그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심지어 예전보다 더 생생하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본인도 놀라셨죠. 여기서 핵심은 뇌세포가 죽으면 끝이라는 옛날 상식이 틀렸다는 겁니다. 죽은 세포 자체는 되살릴 수 없지만 남아있는 세포들이 서로 더 튼튼하게 연결될 수 있고 새로운 연결이 생겨나면 기능이 놀라울 정도로 회복된다는 사실이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결다리를 계속 놓아주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치 정원이 잡초로 뒤덮이지 않도록 부지런히 손질하는 것처럼 뇌도 매일 조금씩 손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져서 길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연결다리를 잘 놓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럼 신문 읽고 퍼즐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뇌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단조로운 자극만 계속 주면 금방 적응해버려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죠. 즉 새로운 길을 만들려면 낯선 자극이 필요합니다. 이 낯선 자극이란 뇌가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양치질을 한다든지 매일 가던 길 대신 다른 골목으로 걸어간다든지 하는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뇌세포가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이걸 뇌를 위한 여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굳이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뇌는 새로운 환경을 접하면 마치 여행을 다녀온 듯 깨어납니다. 낯선 가게의 간판, 처음 듣는 소리, 새로운 향기 같은 것이 뇌를 자극해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는 뇌세포 연결을 강화하는 생활 방식을 하나씩 만들어 갈 겁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뇌에 주는 기상 선물입니다. 이것이 하루의 뇌 활동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왜 나이와 상관없이 기억력을 회복시키는지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은 하루 중 뇌가 가장 맑아질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낮에 쌓인 불필요한 찌꺼기를 청소하고 중요한 기억을 정리해둡니다. 그런데 아침에 어떤 습관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이 깨끗해진 뇌가 금세 활기를 되찾을 수도 다시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아침에 뇌를 깨우는 첫 번째 방법은 물 한 잔입니다. 물 마시는 게 무슨 뇌 건강이냐 하실 수 있지만 수면 중에는 땀과 호흡을 통해 적지 않은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뇌세포는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조금만 수분이 부족해도 신경 전달이 느려지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실험에서도 아침에 물을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10%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양도 중요합니다. 너무 찬 물은 위를 놀라게 하니 미지근한 물로 200ml 정도, 컵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서 마시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도 같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햇빛 샤워입니다. 해가 뜨자마자 커튼을 열고 햇살을 얼굴에 받는 것만으로도 뇌는 이제 깨어날 시간이구나 하고 각성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멜라토닌이라는 졸음 유발 물질을 억제하고 세로토닌이라는 기분 좋은 호르몬을 늘려줍니다. 아침 우울감이 줄고 하루 종일 머리가 또렷해집니다. 가능하다면 베란다나 창가에서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햇빛을 받는 게 좋습니다.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크게 돌려주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뇌로 더 많은 산소와 영양이 공급됩니다. 이 짧은 동작들이 뇌세포의 기상벨 역할을 해주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 간단한 움직임입니다. 잠에서 깬 직후에는 혈액이 아직 완전히 순환하지 않아서 뇌가 100%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누운 채로 발목을 위아래로 까딱까딱 움직이거나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면 심장에서 뇌로 피가 빨리 올라갑니다. 50대, 60대 분들은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으니 이런 간단한 동작으로 몸을 깨운 뒤 천천히 일어나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뇌를 확 깨우는 비밀 루틴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의 낯선 자극입니다. 매일 같은 방식으로 아침을 맞으면 뇌는 금세 익숙해져서 더 이상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치할 때 칫솔을 반대손으로 잡거나 TV 대신 라디오를 켜서 뉴스나 음악을 듣는 식으로 감각을 새롭게 자극해 보세요. 예전에 실제로 어느 요양병원에서는 환자들 중 한 명에게 아침마다 다른 종류의 차를 마시면서 향을 맡는 습관을 제안했습니다. 녹차, 페퍼민트, 국화차, 라벤더 이렇게 매일 다른 향의 코를 자극하니 뇌도 오늘은 무슨 향이지 하며 깨어난다고 하셨죠. 향과 기억은 뇌에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자극이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모든 습관을 합친 걸 저는 기상 선물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물 한 잔으로 수분 충전, 햇빛으로 각성 호르몬 분비, 간단한 움직임으로 혈액순환, 그리고 낯선 자극으로 새로운 연결 만들기. 아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아침을 대충 시작하셨다면 오늘부터는 뇌에게 이 선물을 주시길 바랍니다. 불과 며칠만 해도 머리가 덜 멍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뇌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아침 루틴으로 하루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 그 다음은 뇌에 기름칠을 해주어야 합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뇌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움직이고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잘못된 식습관이 뇌세포를 서서히 망가뜨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에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몸 전체 에너지의 약 20%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원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만 공급됩니다. 쉽게 말하면 뇌는 하루 3끼 연료 주유소를 통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주유소에서 나쁜 기름을 넣으면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성능이 떨어지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뇌의 나쁜 연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50, 60대에 특히 조심해야 할 건 과도한 당분입니다. 빵, 과자, 단 음료처럼 단맛이 강한 음식은 먹는 순간 뇌가 잠깐 활발해지는 듯 하지만 곧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집중력이 확 떨어집니다. 게다가 이런 혈당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면 뇌세포가 점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기억력 저하가 빨리 진행됩니다. 또 하나,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도 문제입니다.
삼겹살 기름, 튀김 기름, 버터 등은 혈관 속에서 딱딱한 찌꺼기를 만들어 피 흐름을 방해합니다. 뇌세포는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을 받기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면 뇌가 굽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뇌에 좋은 연료는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건 좋은 지방과 항산화 물질입니다. 좋은 지방의 대표 주자는 등푸른 생선에 많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 지방은 뇌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 신경 신호가 빠르고 원활하게 오가도록 돕습니다. 항산화 물질은 뇌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뇌를 녹슬지 않게 하는 녹방지제 같은 겁니다. 블루베리, 아몬드, 호두,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블루베리를 매일 한 컵씩 먹은 그룹이 12주 후 기억력 테스트에서 평균 15%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50대, 60대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는 건 하루 한 줌의 견과류입니다. 호두는 모양부터 뇌를 닮았죠. 호두, 아몬드, 캐슈넛, 피스타치오를 섞어서 매일 한 줌 정도 먹으면 뇌세포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소금이나 설탕이 많이 묻은 가공 견과류는 피하고 가능하면 생 견과류나 약간 볶은 것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때는 채소 반, 나머지 반 원칙을 기억하세요. 접시 절반은 색깔이 다양한 채소로 채우고 나머지 절반에는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을 골고루 담는 겁니다. 단백질은 두부, 콩, 생선, 닭가슴살에서 복합 탄수화물은 현미, 귀리, 보리 같은 잡곡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향신료를 살짝 활용하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 뇌 노화를 늦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카레나 볶음 요리에 강황가루를 조금 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생선 잘 못 먹는데 하시는 분들은 들기름, 참기름을 활용하세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풍부하고 참기름에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밥에 살짝 비비거나 나물 무침에 넣으면 맛도 좋고 뇌에도 좋은 기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먹는 겁니다. 갑자기 완전히 식단을 바꾸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오늘은 아침에 물 한 잔, 내일은 그 위에 블루베리 한 줌, 다음 주에는 점심 반찬에 채소 한 가지 더, 이렇게 서서히 바꾸면 어느새 뇌에 좋은 식습관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는 즐겁게 하는 것도 뇌 건강에 중요합니다. 맛을 음미하고 식탁에서 대화를 나누고 천천히 씹는 것 자체가 뇌를 자극합니다. 반대로 스마트폰을 보면서 대충 먹으면 뇌는 음식의 질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소화와 흡수도 떨어집니다. 결국 뇌 건강 식단은 비싸고 특별한 재료가 아니라 매일의 식탁에서 조금 더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습관입니다. 이제 연료를 제대로 넣었으니 다음 단계는 뇌 엔진을 직접 가동하는 일입니다. 그 방법은 운동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온몸이 아니라 두뇌 운동입니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뇌 전체가 깜짝 놀라는 방법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같은 생각, 같은 행동만 반복하면 뇌세포는 새로운 자극을 받지 못하고 연결이 점점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되살리려면 뇌를 낯선 상황에 자주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합니다. 그럼 어려운 책을 읽거나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하나요?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반드시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의 공부만이 답은 아닙니다. 뇌를 깨우는 데에는 작지만 새로운 동작이 훨씬 강력한 효과를 줍니다. 그중 가장 간단하고 재미있는 방법이 손가락 운동입니다. 손끝에는 온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신경 말단이 모여 있습니다. 손가락을 섬세하게 움직이면 뇌의 운동 영역뿐 아니라 기억, 집중, 창의력과 관련된 부위까지 활성화됩니다. 가장 쉬운 예로 손가락 숫자 세기를 해볼까요? 두 손을 가슴 높이로 들고 오른손은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차례로 접으면서 1, 2, 3, 4, 5를 세고 왼손은 반대로 새끼손가락부터 엄지까지 1, 2, 3, 4, 5를 셉니다. 이렇게 양손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뇌는 혼란스러워하면서 새로운 연결 회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헷갈리지만 그게 바로 뇌가 깨어난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이름 바꾸기 게임입니다. 평소 알고 있는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일부러 다른 단어로 바꿔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
집 안에서 냉장고를 시원창고라고 부른다든지 TV를 움직이는 그림판이라고 하는 식입니다. 이런 언어 유희는 뇌의 언어 처리 영역과 창의력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가족끼리 이 게임을 하면 웃음도 나고 대화도 활발해집니다. 세 번째는 낯선 길 걷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같은 길로 출근, 산책, 장보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바꾸면 뇌는 마치 여행을 온 것처럼 새로운 정보를 폭발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모르는 가게 간판, 처음 보는 사람, 다른 풍경. 이런 시각적 청각적 자극이 뇌세포 연결을 강화합니다. 심지어 걸음 속도와 리듬이 바뀌면서 운동 효과도 올라갑니다. 네 번째는 그림 거꾸로 보기입니다. 잡지나 사진 접속 사진을 거꾸로 놓고 천천히 살펴보세요. 평소 익숙했던 이미지가 갑자기 낯설어지면서 뇌가 세밀하게 관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각 처리 능력과 집중력이 동시에 향상됩니다. 다섯 번째는 하루 한 줄 글쓰기입니다. 손으로 글을 쓰면 키보드로 타이핑할 때보다 훨씬 많은 뇌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펜을 잡는 촉감, 글씨를 쓰는 동작, 문장을 만드는 생각이 모두 뇌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돌아보며 한 줄로 기록하는 습관은 기억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아침 햇빛이 참 따뜻했다. 같은 간단한 문장도 좋습니다. 이 운동들의 공통점은 쉽고 재미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변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매일 똑같이 하면 뇌는 금세 익숙해져 자극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가락 운동, 내일은 낯선 길 걷기, 모레는 그림 거꾸로 보기처럼 번갈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대 연구팀이 60세 이상 성인 10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손가락 운동과 언어 유희 게임을 하게 했더니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18% 향상됐다고 합니다. 특히 처음에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던 분들이 한 달이 지나자 요즘 머리가 덜 멍하다, 말이 더 잘 나온다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두뇌 운동은 즐거움과 함께해야 지속됩니다. 억지로 하면 뇌가 스트레스 반응을 보여 효과가 떨어집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손가락 운동을 하거나 친구와 함께 낯선 길을 걸으며 수다를 떠는 식으로 하면 훨씬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손과 발, 눈과 귀까지 모두 동원해 뇌를 깨웠습니다. 하지만 뇌가 건강해지려면 생각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과 어울리는 시간이 뇌를 얼마나 젊게 만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 운동, 식단, 두뇌 훈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을 관리할 때 음식, 운동, 수면은 열심히 챙기면서 정작 사람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과의 교류, 즉 사회적 활동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라는 사실을요. 왜 그럴까요? 사람과 대화하는 순간 뇌는 엄청난 작업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내용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생각을 정리해 대답해야 하죠. 이 과정에서 기억력, 언어 능력, 감정 조절 능력까지 모두 동원됩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전신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또한 대화 중에는 미묘한 표정, 몸짓, 목소리 톤까지 해석해야 하니 뇌의 시각 청각 처리 능력도 함께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보다 다른 사람과 어울릴 때 뇌의 활동량이 훨씬 높아집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활동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던 인간관계가 끊기고 아이들이 독립하면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여기에 건강 문제나 이동 불편까지 겹치면 밖으로 나갈 일이 줄어들죠. 그런데 이 고립이 뇌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하루 대부분을 혼자 보내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약 1.5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사회적 교류는 돈도 특별한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노력으로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집 앞 슈퍼에서 물건을 사면서 점원과 짧게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짧은 대화도 뇌에는 자극이 됩니다. 또한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요가, 노래 교실, 미술 수업, 컴퓨터 강좌 등 다양한 모임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같은 주제를 공유하며 활동하는 것 자체가 뇌의 낯선 자극 역할을 합니다. 봉사활동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아이들 책 읽어주기, 환경 정화 활동, 반려동물 보호소, 봉사 등은 단순한 선행을 넘어 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남을 돕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보람이 도파민과 같은 뇌의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키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는 낯을 가려서 모임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회적 교류는 꼭 대규모 모임일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운 친구나 이웃 한두 명과 정기적으로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닌 시간을 꾸준히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한 병원 60대 여성 환자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둔 뒤 대화가 줄고 집 안에서만 생활하면서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주 2회 미술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말할 때 단어가 훨씬 술술 나왔습니다. 본인은 그냥 즐거워서 간 건데 머리까지 좋아진 것 같다고 하셨다고 해요. 사람과의 관계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사회적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은 매일 챙겨야 효과가 있듯 사회적 교류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식단, 두뇌 운동, 사회적 교류까지 챙겼습니다. 하지만 뇌 건강에 또 다른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밤마다 어떻게 스스로를 청소하고 회복하는지,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깊은 잠을 자는 방법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사람을 만나도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하면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뇌에게 있어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며 중요한 기억을 장기 저장소로 옮겨 놓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려면 뇌의 청소부 시스템을 알아야 합니다. 뇌 속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특수한 청소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낮 동안 활동하며 쌓인 단백질 찌꺼기나 독성 물질을 밤에 제거하는데 이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간이 바로 깊은 잠입니다. 특히 치매와 관련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도 이때 청소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의 시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50대 이후부터는 수면이 얕아지고 자주 깨거나 뒤척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 결과 뇌의 청소 시간이 짧아지고 다음날 머리가 무겁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깊은 잠을 늘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수면 위생입니다. 이는 숙면을 위해 생활 습관과 환경을 정돈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 잠들기 전 빛 다이어트를 하세요. TV,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나오는 푸른빛 블루라이트는 뇌에게 아직 낮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화면을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조명을 노란빛으로 낮추고 독서나 스트레칭 같은 차분한 활동을 하며 몸을 이완시키세요. 둘째, 자기 전 온도 조절입니다. 방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깊은 잠에 도움이 됩니다. 여름에는 너무 더운 방에서 선풍기 바람을 직접 쐬기보다 간접적으로 공기를 순환시키고 겨울에는 전기장판보다는 두꺼운 이불로 보온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수면 의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양치를 하고 불을 끄고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며 눕는 습관을 들이면 뇌는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자동으로 잠 모드로 전환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잠자리 동화를 들으면 쉽게 잠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넷째, 오후 늦게 카페인을 피해야 합니다. 커피뿐 아니라 초콜릿, 홍차, 녹채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뇌의 각성 호르몬을 오래 유지시켜 잠드는 시간을 늦추고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다섯째, 낮잠은 20분 이내로만 하세요. 낮잠이 너무 길면 밤잠의 질이 떨어집니다. 낮잠은 오후 2시 이전에 짧게 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뇌에 휴식을 주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호흡 명상이 있습니다. 누워서 눈을 감고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멈췄다가 4초 동안 입으로 내쉬는 444 호흡법을 5분만 해보세요. 심장이 안정되고 뇌파가 느려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깊어집니다. 숙면은 뇌의 야간 수리 시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잘 지켜줘야 낮에 아무리 좋은 습관을 실천해도 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뇌를 깨우고 영양을 공급하고 운동시키고 사람과 어울리고 잘 쉬게 하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뇌 건강을 위협하는 큰 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뇌를 어떻게 약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영향을 줄이는 생활 속 방법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숙면을 취해도 뇌 건강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뇌 구조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호르몬이 위기 상황에서 집중력을 높이고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만 장기간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코르티솔이 오래 높게 유지되면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가 위축됩니다. 쉽게 말해 뇌의 기억 창고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시기에 깜빡하거나 집중이 안 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더 나아가 코르티솔은 뇌세포의 연결을 끊어놓고 새 연결이 생기는 것도 방해합니다. 결국 장기 스트레스는 뇌 노화를 가속화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완전히 없애려 하지 말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살아있는 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뇌가 빨리 회복하도록 돕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첫째, 짧고 깊은 호흡을 자주 하세요. 하루에 몇 번만 해도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 등을 기대고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숨을 내쉴 때 어깨 힘을 풀어주면 뇌로 가는 긴장 신호가 줄어듭니다. 이 방법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며 뇌파를 차분하게 만듭니다. 둘째, 걷기 명상을 해보세요.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 주변의 소리, 바람의 온도를 의식하면서 걷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생각이 현재에 머물게 되고 불필요한 걱정이 줄어듭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공원이나 나무가 많은 길에서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셋째, 웃음 습관을 만드세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웃는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20% 이상 낮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유머 영상을 보고 하루에 5분만이라도 웃어보세요. 넷째, 취미를 생활 속에 끼워 넣기입니다.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뜨개질, 글쓰기, 심지어는 반려식물 돌보기까지 손과 눈, 마음을 쓰는 활동은 뇌의 편도체라는 감정 조절 부위를 안정시킵니다. 단, 억지로 하는 취미는 스트레스를 줄이지 못하니 정말 즐거운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섯째,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사회적 교류는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느낄 때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털어놓으면 뇌 속 긴장 회로가 빠르게 진정됩니다. 마음속 짐을 혼자 지고 있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여섯째,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뉴스, SNS, 유튜브를 무작정 소비하다 보면 자극적인 정보와 비교의식이 쌓여 뇌가 과열됩니다. 하루에 30분만이라도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는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뇌가 숨을 쉴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비상구를 하나 만들라고 말씀드립니다. 화가 나거나 걱정이 몰려올 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나 활동을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엌 창가에서 차 한 잔 마시기, 반려동물 쓰다듬기,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듣기 같은 작은 의식이 그 역할을 합니다. 이 비상구가 있으면 뇌가 위기에서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정신과에 오시고 새 여성 환자는 직장에서의 갈등으로 불면과 두통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퇴근 후 15분 동안 근처 공원을 걷는 습관을 들이면서 한 달 만에 수면의 질이 회복되고 머리에 맑음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뇌가 그 영향을 훨씬 덜 받게 된 겁니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손님입니다. 하지만 그 손님을 오래 붙잡아 두느냐, 아니면 문을 열고 빨리 돌려보내느냐는 우리의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의 영향을 줄이는 법을 알면 뇌는 훨씬 오래 건강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활 속에서 뇌를 지키는 대부분의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뇌를 젊게 유지하려면 지금 당장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회춘 습관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훨씬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뇌나이 회춘 루틴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생활 속
낯선 자극입니다. 뇌는 익숙한 것에는 점점 반응이 줄어들고 낯선 자극에는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가던 산책길에서 한 블록만 돌아가 보세요. 평소 가보지 않은 골목을 걸으면 뇌는 새로운 간판, 다른 냄새, 다른 소리를 느끼면서 신경 연결을 새롭게 만듭니다. 또 양치질을 할 때 평소 쓰지 않는 손으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왼손잡이라면 오른손으로 해보는 거죠. 처음엔 어색하지만 그 어색함이 뇌를 깨어나게 하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감각 자극 바꾸기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차나 커피를 다른 향으로 바꿔보세요. 평소 녹차를 드신다면 오늘은 국화차나 페퍼민트 차로, 커피라면 시나몬을 살짝 넣어보는 겁니다. 시각 자극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방, 거실, 침실의 물건 위치를 살짝 바꿔 놓으세요. 물건을 찾으려고 잠깐이라도 머리를 쓰는 과정이 뇌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줍니다. 식사할 때도 색깔이 다른 채소나 과일을 추가해 보세요. 시각과 미각의 변화를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자극 챙기기입니다. 하루에 한 번 동네 사람과 1분 이상 대화를 해보세요. 슈퍼 점원, 산책길에서 마주친 이웃, 우편 배달 기사님과 나누는 짧은 인사도 좋습니다. 주 한 회 이상은 친구나 가족과 식사나 산책 약속을 만들어 보세요. 특히 취미 동호회나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이야기를 접하면서 뇌가 신나게 움직입니다. 네 번째는 창의 자극 주기입니다. 하루 5분 종이에 아무 그림이나 그려보세요. 잘 그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색연필로 색칠하거나 단순한 선을 반복해 그리는 것만으로도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일기를 쓰는 대신 오늘 나를 웃게 한 일 한 줄을 적어보세요. 또는 레시피 없이 냉장고 속 재료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훌륭한 창의 훈련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체의 자극과 함께하기입니다. 음악을 틀고 가볍게 따라 부르거나 박자를 맞춰 손뼉을 치는 것만으로도 뇌의 언어 청각 운동,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손가락 독립 운동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양손을 펴고 검지만 들어 올리고 중지는 내리고 다음엔 바꿔서 반복하는 식이죠. 계단 오르기나 제자리 발뒤꿈치 들기 같은 가벼운 하체 운동도 뇌 혈류를 크게 늘려줍니다. 이 다섯 가지 방법은 모두 돈이 들지 않고 특별한 장소나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여기서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뇌 회춘의 핵심은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뭐 하나만 선택해 시작해 보세요. 매일 같은 길 대신 다른 길로 걷기, 커피 향 바꾸기, 손가락 운동하기, 이웃과 대화 나누기 등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몇 달 뒤 거울 속 자신이 훨씬 또렷한 눈빛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단계별 실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여정을 끝까지 이어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뇌 나이 되돌리기라는 주제로 생활 속에서 뇌를 젊게 유지하는 방법을 하나씩 배워봤습니다. 잠깐 정리해 볼까요? 첫째, 아침에 기상 선물 루틴으로 뇌를 하루 종일 활기차게 만드는 방법. 둘째, 뇌에 좋은 연료를 공급하는 식단과 피해야 할 나쁜 습관. 셋째, 손가락 운동, 언어 유희, 낯선 길 걷기 같은 간단한 두뇌 훈련. 넷째, 사람과의 교류를 늘려 뇌의 사회적 자극을 유지하는 방법. 다섯째, 깊은 숙면으로 뇌 청소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수면 습관. 여섯째, 스트레스의 뇌 노화 효과를 줄이는 생활 속 완화법. 이제 이 내용들을 단계별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첫 단계는 간단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고 커튼을 열어 햇빛을 5분간 받으며 목과 어깨를 가볍게 스트레칭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스마트폰 대신 라디오나 음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 식탁에는 채소 한 가지를 더 추가해 보세요. 그리고 손가락 숫자 세기 운동을 양손 반대 방향으로 한 세트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일주일 동안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하루 한 번은 일부러 낯선 길로 걸어보고 하루 한 줌의 견과류를 챙겨 먹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30분은 TV나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누며 4초 동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내쉬는 사육호흡법을 하루 3회 실천합니다. 그리고 친구나 지인과 주 1회 이상 짧게라도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만듭니다. 세 번째 단계는 1개월 후로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주 2회 이상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여해 짧지만 대화를 나눠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전 10분간 호흡 명상을 하고 수면 위생을 철저히 지키며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 미리 정해둔 마음의 비상구 활동을 바로 실행합니다. 가능하다면 뇌 건강 검진을 받거나 맞춤형 영양 상담을 통해 필요한 영양을 보충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면 3개월 뒤에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뇌가 또렷해지고 기억력이 향상되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이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죠. 하지만 뇌는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60세든 70세든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매일 물 한 컵, 매일 한 걸음 더, 매일 한 번의 웃음이 모여서 몇 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뇌와 삶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영상을 보고 시작하라는 첫걸음이 바로 그 변화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뇌 건강은 내 몸과 마음, 그리고 가족과의 행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실천하면 효과는 2배, 즐거움은 3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뇌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도 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